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배우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잊혀간 두 인물, 위표와 팽월의 이야기를 통해 야망과 배신, 그리고 권력의 무자비한 속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마천 사기 위표 팽월열전에 담긴 기회와 망각의 서사, 지금 시작합니다. 초안쟁패기. 우리는 보통 이 시대를 항우와 유방이라는 두 거인의 대결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도가니는 단순히 한 왕조의 탄생을 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신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대한 비극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주역들의 빛나는 서사 뒤편에는 시대의 잔혹한 현실 정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위표와 팽월입니다. 위표는 옛 위나라의 왕족 후예로 그의 이야기는 혈통에 기댄 권력의 불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반면 팽월은 늪지대의 어부이자 도적 출신으로 비범한 군사적 재능 하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죠. 그의 서사는 국가의 배은망덕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사마천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묶음으로써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위표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삶은 혈통이라는 유리한 출발점, 끊임없는 기회주의적 선택, 그리고 단 한 번의 치명적 오판이 가져온 파멸적인 결과로 요약됩니다. 그의 비극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릴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표의 등장은 개인의 역량보다는 혈통이라는 배경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는 옛 위나라의 왕족 출신이었죠. 진나라에 대항하는 봉기가 일어나자 그의 형 위구가 먼저 왕이 되었고 형이 죽자 위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항우는 그를 서위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지위를 공식화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시작은 철저히 자수성가한 팽월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위표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유방이 동쪽으로 진군하며 항우를 위협하자 그는 힘의 균형이 어디로 기우는지 재빨리 파악하고 한나라에 합류합니다. 이 행동은 그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충성심은 대의나 신념이 아닌 오직 승리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은 유방이 팽성 전투에서 항우에게 참패하자마자 흔들립니다. 위표는 부모 병환을 핑계로 전선을 이탈한 뒤 국경을 막고 항우에게 돌아섭니다. 그는 왜 배신했을까요? 사마천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는 유방은 오만하고 사람을 모욕하니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유방의 리더십을 비난하고 승자인 항우 편에 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관상가 허부가 그의 첩, 바퀴가 장차 천자를 낳을 운명이라 예언하자 그는 그 천자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위표의 배신에 유방은 한신을 보냈고 위표는 손쉽게 사로잡힙니다. 놀랍게도 유방은 그를 용서하고 형양성 수비라는 임무를 맡깁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성을 함께 지키던 장수 주가와 종공은 한번 배신한 왕과는 함께 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그를 불신했고 결국 초나라 군대가 포위해 오자 위표가 다시 배신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자신들의 손으로 처형하고 맙니다.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적이 아닌 그의 평판과 아군의 불신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 팽월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천한 신분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전쟁 영웅. 그의 이야기는 한나라 건국에 숨은 공로와 성공이 어떻게 비극의 씨앗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토사구팽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팽월은 위표와 달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야라는 거대한 늪지대에서 어부이자 도적으로 살았죠. 하지만 진나라에 대항하는 봉기가 일어나자 지역 젊은이들은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그는 흩어진 병사들을 규합하여 순식간에 강력한 독자적인 군벌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혼란한 시대가 낳은 순수한 군사적 재능의 결정체였습니다. 팽월의 진가는 유격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유방과 항우가 주 전선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팽월은 항우의 후방을 끊임없이 교란했습니다. 그는 초나라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성을 빼앗으며 항우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항우는 주력군을 이끌고 여러 번 전선을 이탈해야 했고, 이는 초나라의 힘을 소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마천은 팽월의 활약을 상세히 기록하며 유방의 최종 승리가 이러한 비정규전의 공로 덕분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팽월의 전략적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천하의 향방을 가를 마지막 해야 전투를 앞두고 유방은 팽월의 참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게 양왕의 자리를 약속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팽월은 약속대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후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막강한 독립성이 훗날 중앙집권적 제국을 꿈꾸는 황제에게 위협으로 간주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팽월의 비극은 명백한 반역이 아니라 사소한 불복종에서 시작됩니다. 북방에서 장수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유방은 팽월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팽월은 병을 핑계로 직접 가지 않고 부하만 보냅니다. 이에 유방은 격분했고 이 틈을 타 팽월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부하가 그가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합니다. 팽월은 즉시 체포되어 모든 자기를 박탈당하고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목숨만은 건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의 운명은 유배지로 가던 길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 여후를 만나면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팽월은 여후에게 자신의 결백을 눈물로 호소하며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여후는 그를 위로하는 척하며 함께 낙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유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팽월 같은 인물을 풀어주는 것은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같아 훗날 반드시 화근이 될 것입니다. 여후는 새로운 모반 혐의를 조작했고 결국 팽월은 삼족과 함께 처형당하고 맙니다. 팽월의 처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연극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소금에 절여져 젓갈, 즉 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결과물은 다른 제후왕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반란을 꿈꾸는 자는 누구든 이런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섬뜩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로써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는 팽월의 피와 살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표팽월열전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쓰이는 여러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후가 팽월을 놓아주면 안 된다고 말한 데서 유래한 종호기산, 팽월 자신의 운명을 상징하는 토사구팽, 그리고 두 인물의 허무한 흥망성쇠를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백구가극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몇 마디의 성어로 압축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위표는 신념이 부재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초안쟁패기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임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러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가 가능하리라 믿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팽월은 전쟁의 천재였지만 평화의 정치에는 순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국의 파트너라 여겼지만 황제 유방에게 그는 통제해야 할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유방과 여후의 공신숙청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잔인함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고 취약한 국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냉혹하고 계산된 정책이었습니다. 팽월의 끔찍한 죽음은 다른 제후왕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적 테러 행위였던 셈입니다. 그들에게 공신은 더 이상 동지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 권력의 본질을 묻고 때로는 감히 황제에게 역사적 심판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사마천은 왜 신분이 전혀 다른 귀족 위표와 평민 팽월을 하나의 열전에 함께 묶었을까요? 출신, 재능, 공헌도는 달랐지만 그들은 혼돈의 물결을 타고 부상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의해 삼켜졌다는 동일한 비극적 궤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이들의 비극이 개인의 실패가 아닌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임을 보여주며
교훈을 보편화합니다. 궁영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겪었던 사마천에게 붓은 칼보다 강한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공신들의 숙청 과정을 가차없이 기록함으로써 한 왕조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강력한 고발을 남겼습니다. 그는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국가 창건자들의 잔혹함과 배은망덕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행자의 칼을 휘둘렀던 황제들에게 내리는 역사가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마천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늘의 뜻, 즉 천도는 과연 존재하는가? 배신자 위표는 초기에 사면받았고 결정적인 공을 세운 팽월은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정의나 논리가 있습니까? 사마천은 쉬운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역사가 도덕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역사는 인간의 야망, 우연, 무자비한 권력 정치가 뒤엉킨 혼돈의 장이며 그곳에서는 공적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고 덕이 종종 벌을 받는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위표 팽월열전은 두 남자의 흥망성쇠를 다룬 기록을 넘어 권력, 충성, 운명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성찰입니다. 흔들리는 왕과 비범한 유격대장의 이야기는 혁명적 질서가 종종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삼켜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한나라 건국의 이면에 가려진 두 인물의 비극을 통해 권력의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